독감 예방 주사 맞았는데도 걸리는 충격적인 이유. 면역과 바이러스의 진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도 독감에 걸렸다는 사람. 매년 뉴스에도 나오고 주변에서도 꽤 자주 들립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반복될까요? 백신이 효과가 없는 건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혹은 우리가 단순히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왜 걸리는지, 어떻게 걸리는지, 어떻게 해야 덜 걸리는지, 진짜 면역이란 뭔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어온 것들까지 깊이 있게 파고듭니다. 진짜 면역을 만드는 7가지 습관. 백신보다 강한 건강의 기술. 백신은 맞았고 마스크도 썼고 손도 닦았는데도 감기, 독감, 몸살, 장염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왜 나는 매번 아플까? 왜 어떤 사람은 아무 일 없을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면역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면역을 올리는 진짜 방법,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진 사람들의 사례,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면역 강화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백신보다 오래가고 약보다 정확한 내 몸 사용 설명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면역을 망치는 일상 습관 5가지. 하루 5시간 이하의 수면. 자기 전에 스마트폰 1시간 이상 보기. 공복에 카페인 섭취. 패스트푸드 위주 식단. 그리고 운동 부족. 이 5가지는 면역력의 천적입니다. 면역력이 약하다는 건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이 더디고, 자주 병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특별한 병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라는 사실. 모르고 넘기기 쉽지만 우리 몸은 매일 그렇게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잡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면 몸이 반응합니다. 빠르면 며칠 내로 피로가 줄고, 한 달 내로 감기 한 번 없이 겨울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면역을 만드는 7가지 건강 루틴. 첫 번째, 아침에 10분 햇빛 보기. 햇빛은 비타민 D를 합성시키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면역세포의 활동을 자극합니다. 두 번째, 생야채와 발효식품 같이 먹기. 장 건강이 면역의 70%를 좌우합니다. 김치, 요구르트, 된장, 샐러드 같이 먹으면 시너지 납니다. 세 번째, 단백질 챙기기. 면역세포의 재료는 단백질입니다.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빠뜨리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네 번째,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 30분 걷기만 해도 면역세포가 순환을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수면의 질이 낮으면 백신 효과도 낮아집니다. 여섯 번째, 감정 정리하기. 스트레스는 면역세포 수치를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명상이나 산책이나 대화나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감정을 풀어야 몸이 회복합니다. 일곱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기. 면역세포는 체액을 통해 움직이고 수분이 부족하면 제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커피 말고 물을 마셔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 자주 아프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타고난 체질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생활 패턴이 일정하고, 무리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으며 음식을 편식하지 않습니다. 소소해 보이지만 강력한 공통점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연한 걸 지키는 게 어려워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만이 백신 없이도 병에 잘 안 걸리는 사람으로 남는 겁니다. 나도 면역이 강해질 수 있을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내 몸을 혹사시켰다 해도 오늘부터 바꾸면 몸은 반응합니다. 몸은 빠르게 회복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회복보다 방치가 문제입니다. 누구나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몰랐던 것뿐입니다. 내 몸은 내 편이고 생각보다 더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바뀝니다. 면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약보다 음식, 병원보다 수면, 정보보다 실천. 이 3가지가 면역의 본질입니다. 건강한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부터
습관 하나를 바꾸기로 마음먹는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면역은 매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진짜 면역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 루틴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강 정보 중에 잘못된 상식 TOP10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무조건 좋은 건지, 운동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 중 실제로는 효과 없는 것들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편도 꼭 봐주세요.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왜 독감에 걸릴까? 어씨는 작년 가을 회사에서 단체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고열, 기침, 근육통, 두통이 찾아왔고 병원에 갔더니 독감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씨는 당황했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왜 독감에 걸린 걸까? 혹시 병원에서 이상한 주사를 맞은 건 아닐까? 백신이 불량이었던 걸까?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어씨가 겪은 일은 전혀 이상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백신의 구조와 한계. 독감 예방주사는 정확히 말하면 인플루엔자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매년 전 세계 보건기관이 예측하는 유행 바이러스 종류에 맞춰 제조됩니다. 즉, 미래에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할지 예측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매년 백신은 다르고 매년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예측이 틀릴 수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형과 B형으로 나뉘고 그 안에서도 소분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WHO가 예측한 바이러스와 실제 유행한 바이러스가 다르면 백신의 효과는 떨어집니다. 둘째, 백신을 맞고도 면역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감염되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면역 반응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노인이나 면역이 약한 사람은 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즉, 백신은 완벽한 방패가 아니라 예측 기반의 예방 도구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면역은 단순히 백신 한 방 맞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뉘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백신은 후천 면역을 자극해서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백신만으로는 우리 몸 전체의 방어력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면역력이라는 건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집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조절, 장 건강까지. 백신은 도와주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고 우리 몸의 전체 면역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 효과도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백신만 맞고 방심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백신은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 미리 맞아야 합니다. 이미 감염됐거나 감염이 시작된 이후에 맞으면 늦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 위생과 마스크 착용입니다. 코로나 이후 마스크가 불편하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 독감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속 면역력 관리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공기 순환이 잘 안 되고 면역력이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고 수면을 최소 6시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은 격렬할 필요 없이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습관들이 예방주사보다 더 강력한 면역 시스템을 만들어줍니다. 잘못 알고 있는 예방 상식들. 첫 번째 오해. 예방주사를 맞으면 절대 안 걸린다. 실제로는 앞서 말한 대로 예방률은 100%가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 독감은 감기보다 약하다. 사실 독감은 감기보다 훨씬 강한 바이러스 질환이며 폐렴, 중이염,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 젊고 건강하니까 독감 예방 필요 없다.
젊은 사람도 독감에 걸리면 고열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회복까지 오래 걸립니다. 특히 집단 생활이나 직장인이라면 감염 확산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 예방주사를 맞고 아팠으니까 백신 때문이라고 생각. 주사 후 열이나 근육통이 생기는 건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부분 12일 내에 사라지고 오히려 항체가 잘 생기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즉, 주사 후 가벼운 반응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을 믿어도 되는 이유. 우리는 매일 수많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노출되지만 대부분의 날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건 우리 몸이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방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아프다고 면역이 약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아플 때조차 몸은 열을 내고 통증을 일으키며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스스로 회복하고 버텨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백신도 중요하지만 진짜 면역은 일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가 내일의 면역을 결정합니다. 독감은 단순히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얼마나 잘 이겨내느냐는 결국 내 몸이 어떤 상태냐에 달려 있습니다. 백신은 도구일 뿐이고 면역은 삶의 방식입니다. 예방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에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독감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지 못하더라도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독감 예방주사 맞고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댓글로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정보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함께 알아가고 함께 지켜내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정확한 건강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가 믿고 있는 건강 상식의 거짓말. 당신도 속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인트로. 면역을 지키기 위해 매일 물 많이 마시고, 공복 유산소 뛰고, 비타민 챙겨 먹는 분들 많죠. 근데 진짜 효과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건강 습관이 과학적으로 보면 근거가 없거나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믿고 있던 잘못된 건강 상식 TOP10을 싹 다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믿고 해온 것들이 사실은 몸을 망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 TOP1에서 3. 첫 번째 잘못된 상식. 비타민은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 비타민 C, 비타민 D 종합 영양제. 하루에 2에서 3배씩 복용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지용성 비타민은 과다 섭취 시 체내에 쌓이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어 DEK는 반드시 적정량만 복용해야 하고, 수용성인 비타민C 역시 너무 고용량을 계속 먹으면 위장장애나 신장결석 위험이 올라갑니다. 많이 먹는다고 면역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먹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상식. 아침 공복 유산소는 무조건 다이어트에 좋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체지방이 바로 타들어간다는 말 많이 들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근손실이 먼저 일어나기 쉽고,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어지러움 피로 심할 경우 저혈당 쇼크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대사량이 낮은 사람은 오히려 공복 유산소가 체중 조절에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운동 효과를 원한다면 식사 후 1시간 이내 가볍게 시작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상식.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무조건 마셔야 한다. 많이 마시는 건 좋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음식 속에도 수분이 있고, 커피나 차도 수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억지로 물을 마시는 건 오히려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지 않고 소변이 옅은 노란색이면 이미 충분한 상태입니다. 갈증이 기준이지 숫자가 기준이 아닙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 TOP 4에서 6. 네 번째 잘못된 상식.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근육이 잘 붙는다. 단백질은 필수지만 흡수량은 한계가 있고 한 번에 40g 이상 섭취하면 대사 효율이 떨어지고 잉여 단백질은 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단백 식단만 고집하면서 채소나 탄수화물을 무시하면 장 기능이 약해지고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이 아니라 휴식, 수면, 탄수화물까지 함께 작동해야 생깁니다. 5번째 잘못된 상식. 밤 12시 전에 자야 면역이 올라간다. 수면의 질은 시간대보다 패턴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리듬이 면역과 호르몬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밤 1시에 자더라도 7시간 깊이 자면 효과는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수면의 시작 시각이 아니라 일정한 수면 리듬입니다. 6번째 잘못된 상식. 소금은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한다. 저염식이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건 오해입니다. 체내 나트륨이 너무 낮으면 오히려 피로, 집중력 저하, 저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적정한 염분 섭취는 오히려 세포 기능과 면역 유지에 필수입니다. 다만 가공식품이나 정제 소금이 아니라 천일염, 미네랄 소금 등을 통한 균형 잡힌 섭취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 TOP 7에서 10. 7번째 잘못된 상식. 과일은 아무 때나 많이 먹어도 된다. 과일은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분이 높은 과일을 밤늦게 먹거나 공복에 과하게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 주스는 과일보다 혈당 영향을 훨씬 빠르게 줍니다. 과일도 양과 타이밍을 지켜야 합니다. 8번째 잘못된 상식. 건강 보조제는 먹으면 무조건 도움이 된다. 종합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마그네슘 무조건 챙기는 사람 많지만 몸 상태에 따라 흡수율, 효과, 시너지가 다르고 과다 섭취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검사 없이 무작정 복용하는 건 내 몸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제대로 먹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9번째 잘못된 상식. 해독 주스 클렌즈 프로그램으로 독소를 뺄 수 있다. 우리 몸의 해독은 간과 신장이 알아서 합니다. 클렌즈 주스나 디톡스는 단기적인 수분 손실이나 일시적인 붓기 제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근육 손실, 대사 저하, 전해질 불균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몸을 해독하는 건 특수한 식단이 아니라 일상적인 식습관입니다. 10번째 잘못된 상식. 땀을 많이 흘려야 건강해진다. 사우나, 땀복, 격렬한 운동으로 땀을 빼야 독소가 빠진다는 인식은 사실 땀의 99%는 물과 염분이고 독소 배출은 매우 미미합니다. 땀을 지나치게 흘리면 탈수나 무기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땀보다 중요한 건 혈액순환과 림프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은 땀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건강이 바뀐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 중 정작 내 몸에는 맞지 않는 게 많았다는 걸 알게 되면 실망보다는 해방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던 거라면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넘치지만 정확한 정보는 드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언제 어디서 나온 것인지, 왜 믿고 있는지 이제는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공복에 커피 괜찮을까? 아침 운동은 위험할까? 건강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내 일상에 맞게 적용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공복에 커피 마셔도 되나?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은가? 유산균은 아침에 먹는 건가? 자기 전에 먹는 건가? 검색하면 다 다른 말이 나와서 뭐가 맞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 많죠.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많이 물어본 건강 질문들을 의학 논문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전 건강 Q&A 지금 시작합니다. 식사 전후 관련 질문 정리. 공복에 커피 마셔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위장 약한 사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은 위산을 자극해서 공복 상태에서 위벽을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 커피 마셨을 때 속 쓰리거나 트림이 올라오거나 점심때 갑자기 피곤한 경우라면 위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속 편한 커피 루틴을 원한다면 최소한 견과류나 바나나라도 먼저 먹고 마시는 게 낫습니다. 아침에 과일 먹는 건 건강에 좋은가요? 과일 자체는 좋지만 공복에 단 과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인슐린 민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GI 수치가 높은 바나나, 파인애플, 포도 등은 공복보다 식사 후에 소량 먹는 게 좋고, 공복에 먹고 싶다면 사과, 키위, 블루베리 같이 당지수가 낮은 과일로 소량만 먹는 걸 추천합니다. 유산균은 아침에 먹는 게 맞나요? 저녁이 나은가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공복 흡수율은 높지만 위산 환경에 따라 유산균 생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식후에 먹는 게 위산을 피하고 장까지 도달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침 식후든 저녁 식후든 상관없고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습관입니다. 운동 관련 질문 정리. 운동은 아침이 좋나요? 저녁이 좋나요? 시간대보다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다만 아침 운동은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하루 에너지 소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저녁 운동은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하게 되어 운동 효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거고, 어떤 시간이든 규칙적으로만 하면 효과는 따라옵니다. 공복 유산소는 진짜 다이어트에 더 좋은가요?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비율이 증가하는 건 맞지만 그게 체중 감량으로 바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수면 스트레스 피로 관련 질문 정리. 자는 시간보다 수면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게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밤 10시에 자든 12시에 자든 수면의 질과 일관된 리듬이 면역과 호르몬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 지켜도 수면 질이 개선되고 피로도가 줄어듭니다. 피곤할 땐 무조건 잠을 자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되나요? 몸이 아픈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는 다릅니다. 전자는 수면이 필요하지만 후자는 오히려 가벼운 활동이나 햇빛 노출 대화로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눕는 것보다 피로의 원인을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회복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엔 어떤 루틴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가장 강력한 건 리듬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하루 한 번 외부 자극을 차단하는 루틴이 신경계 안정에 가장 빠르게 효과를 줍니다. 명상이나 걷기보다 중요한 건 일상 리듬의 회복입니다. 식이요법 영양제 관련 질문 정리. 오메가3,3는 꼭 먹어야 하나요? 오메가3,3는 염증 조절에 효과가 있지만 생선 섭취가 꾸준하다면 굳이 보충제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단 EPA, DHA 기준으로 하루 1g 이상 섭취가 어렵다면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섭취 전 중성 지방 수치나 혈액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하는 게 정확합니다. 마그네슘은 자기 전에 먹는 게 효과적이라는 말 맞나요?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수면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 복용이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위장 장애가 있는 경우엔 식사와 함께 나눠 먹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체내 흡수율이 높은 형태를 선택하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입니다. 정보는 단순하게 습관은 일관되게. 모든 정보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내게 모두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내 몸의 리듬을 존중하고 나에게 맞는 루틴을 찾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로가 줄고 면역이 오르고 생활이 안정됩니다. 정답보다 내 몸의 반응을 먼저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누구나 지금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지식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방향을 잡아주고 잘못된 정보는 헛고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적용 가능한 최소한의 건강 지식.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